충격 실화. 말도 못하던 아이가 전국을 떨게 했다. 전설의 주먹. 안상민의 마지막 판결. 안상민은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 혀가 굳은 것도 아니었고 머리가 느린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입을 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먼저 올라왔다. 단어는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입술을 통과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그 짧은 몇 초는 상민에게 지옥이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면 가슴이 조여왔고 결국 더듬더듬 이름을 말하는 순간 웃음소리가 터졌다. 선생은 애써 못 들은 척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상민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으면 웃음도 없었고 조롱도 덜했다. 집은 늘 조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왔고 술 냄새가 나는 밤이면 어김없이 소리가 났다. 접시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것은 늘 상민의 이름이었다. 똑바로 말도 못하는 새끼. 아버지는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상민을 밀쳤고 상민은 말 대신 이를 악물었다.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오래 맞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상민에게 말은 보호막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점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이들은 점점 잔인해졌고 상민의 말더듬은 좋은 장난감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흉내를 냈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말을 시켰다. 상민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 한쪽에서 한 아이가 상민의 어머니를 입에 올렸다.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 더러운 말들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상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주먹이 날아갔고 아이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가 쓰러졌고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상민을 부르는 별명이 바뀌었다. 말더듬이 대신 주먹 센 놈이었다. 처벌은 있었다. 불려간 교무실에서 상민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선생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상민은 그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상민의 손을 보았다. 상처난 주먹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그날은 때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상민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주먹이 말을 대신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상민은 변했다. 여전히 말을 더듬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쳤고 다가오는 상대를 피하지 않았다. 싸움을 즐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싸우면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즈음 동네 형들이 상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쟤 말은 못하는데 싸움 하나는 진짜다. 그런 말이 돌았다. 상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미 주변은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말 대신 주먹으로, 침묵 대신 폭력으로. 안상민은 그때는 몰랐다. 그날 운동장에서 날린 한 번의 주먹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말이 아니라 단단히 쥔 주먹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안상민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았다. 더듬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이다. 대신 눈빛이 바뀌었다. 상대를 피하지 않았고 시선을 먼저 떼지도 않았다. 학교 복도에서, 골목에서 그 눈빛을 마주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저놈은 맞으면 끝까지 간다. 상민은 그 소문을 부정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 안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를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학교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분식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민 앞에 낯선 형 둘이 섰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에는 계산이 있었다. 너가 안상민이냐?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형은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웃었다. 말 안 해도 되는 놈이라 좋네. 그날 상민은 처음으로 학교 밖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심부름이었다. 돈을 전달하고 사람을 부르고 가게 앞에 서 있는 일. 특별할 것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서가 있었다. 학교와는 달랐다.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었고 약속이 중요했다. 상민은 그 세계에 빠르게 적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배워온 것이 있었다. 눈치, 분위기, 그리고 폭력의 무게. 누가 겁을 먹었는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언제 주먹이 나가야 하는지. 그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맞아본 사람만이 아는 감각이었다. 어느 날 술집 앞에서 문제가 터졌다. 취한 손님이 형들에게 욕을 했고 상황이 커졌다. 형 하나가 상민을 봤다. 너 해볼래? 그 한마디였다.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나섰다. 상대는 웃으며 다가왔지만 몇 초 뒤 바닥에 쓰러졌다. 짧고 정확했다. 그날 이후 상민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다. 20살이 되던 해 상민은 처음으로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폭력사건 참고인, 가끔은 피의자.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말도 없었다. 형사들은 답답해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진실은 하나였다. 말하면 약해진다. 그는 이미 그렇게 배워버렸다. 돈은 점점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변화가 상민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주먹으로 얻은 침묵, 폭력으로 만들어낸 질서. 그것은 그에게 안정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 상민은 혼자 옥상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은 많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길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말 없는 세계, 주먹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세계. 그 안에서만큼은 안상민은 더 이상 말더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상민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무게를 가지기 시작한 건 그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였다. 예전에는 반드시 주먹을 보여줘야 했고 피가 나야 끝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상민 쪽이다 라는 말 한마디면 상황이 정리됐다. 그는 그 변화를 기쁘게 느끼지 않았다. 다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세계에서는 힘이 곧 언어였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은 점점 커졌다.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된 작은 판이 경기, 인천으로 이어졌다. 상민은 여전히 앞에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를 만들었다. 누가 돈을 관리하고, 누가 현장을 책임지고,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는지. 불필요한 폭력은 줄였지만 선을 넘는 순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 원칙은 조직 안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안상민은 참는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끝을 본다. 그 평판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러나 커질수록 균열도 생겼다. 욕심을 숨기지 못하는 놈들, 뒤에서 경찰과 접촉하는 놈들,
상민의 침묵을 만만하게 보는 놈들. 어느 밤 내부 문제로 불려간 창고에서 상민은 처음으로 길게 말을 했다. 더듬는 소리가 섞였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여긴 장난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배신은 줄었고 충성은 강요하지 않아도 유지됐다. 경찰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이 됐다. 미행, 통화 추적, 주변 인물 소환. 형사들은 상민을 말없는 중심이라 불렀다. 증거는 늘 주변에서 나왔지만 중심에는 닿지 못했다. 상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고 모든 일은 한 단계 아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할 수는 없었다. 폭력은 흔적을 남겼고 돈은 흐름을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 친하게 지내던 형 하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상민은 전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에서 내려갈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피와 침묵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안상민은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름이 힘이 되는 순간 그 이름은 동시에 족쇄가 되기 시작했다. 균열은 안에서부터 시작됐다. 안상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전화가 줄었고 약속은 미뤄졌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충성은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는 더 조심해졌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다. 조직이 커질수록 입은 많아졌고 그중 누군가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었다. 사건은 예상보다 단순한 곳에서 터졌다. 돈이었다. 자금 흐름을 맡기던 인물이 체포됐고 그가 가진 것은 장부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형사들은 그 기억을 파고들었다. 밤샘 조사, 회유, 협박. 결국 이름이 나왔다. 안상민. 말없는 중심, 끝까지 드러나지 않던 이름. 그 이름이 조서 위에 처음으로 찍히던 날, 상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체포는 새벽에 이루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상민은 한 번에 알아챘다. 도망치지 않았다. 이미 그럴 이유도 힘도 없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 하나가 물었다. 이렇게 끝낼 겁니까? 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조사실의 불빛은 차가웠고 질문은 반복됐다. 폭력, 조직 운영, 자금 세탁. 상민은 대부분 침묵으로 버텼다. 더듬는 말을 꺼내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며칠 뒤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말더듬이 소년, 주먹으로 살아남던 청소년, 그리고 전국구로 불리던 현재의 자신. 모든 장면이 끊어지듯 스쳐갔다. 법정에 서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판사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안상민.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규정했다. 검사는 차분하게 범죄를 나열했다. 숫자와 날짜, 피해자들의 이름. 상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변호인은 그의 과거를 말했다. 가난, 폭력, 말더듬. 하지만 상민은 알았다. 그 어떤 이유도 선택의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 말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더듬었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그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다. 침묵은 다시 그의 것이 되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법정에 앉아있던 안상민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판사가 형량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징역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숫자가 길어질수록 주변에서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민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에게 형량은 충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끝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안도처럼 느껴졌다. 도망칠 필요도 계산할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었다. 교도소는 조용했다. 적어도 상민에게는 그랬다. 밖에서는 침묵이 위험했지만 안에서는 침묵이 규칙이었다. 말을 더듬지 않아도 되는 곳,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밤마다 잠에서 깼다. 문득 손을 쥐면 아직도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싸울 상대는 없었고 명령할 사람도 없었다. 그 사실이 그를 비워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먹 없이 남은 자신이 무엇인지. 작업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물었다. 전국구라는 말, 전설이라는 단어.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이름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말 대신 글로 생각을 옮기는 법을 배웠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더듬지 않았다. 어릴 적 하지 못했던 말들이 천천히 문장이 되었다. 미안하다는 말, 후회한다는 말, 그리고 인정한다는 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잘 지낸다는 거짓말과 미안하다는 진실이 함께 적혀 있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편하게 했다. 받아야 할 용서는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잔인하게 공평했다.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흘렀다. 안상민이라는 이름은 점점 기사에서 사라졌고 조직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됐다. 어느 날 그는 운동장에서 혼자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때 상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다시 약해질까봐. 판결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전설의 주먹 안상민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록으로, 침묵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으로 폭력이 아닌 선택이 되었다.